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? 오늘은요,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쳇바퀴의 정체를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퇴출 계획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.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보여야 할 결승선은 다가가기는커녕 계속해서 뒤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렇게 총 5단계를 따라서 문제의 근원이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여러분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? 뭔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의 실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. 도대체 왜 우리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?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.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라. 근데 솔직히 현실은 좀 다르죠?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. 바로 이 지점, 이 괴리감이 문제의 시작입니다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, 이 프로그램은 과연 우리를 위해 설계된 게 맞을까?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이 게임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우리를 움직이는 2개의 거대한 엔진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 정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우리에게 약속된 건 이거였어요.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안정적인 삶이 올 것이다.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. 근데 현실은 어때요? 열심히 벌어서 소비하고 또 그 소비 때문에 다시 일하러 가야 하는 이 끝없는 쳇바퀴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첫 번째 엔진, 노동 엔진입니다. 우리 대부분은 평생 이 엔진 안에서만 살아가죠. 아주 간단해요. 내 시간을 돈과 직접 맞바꾸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멈추면 소득도 바로 멈추는 거죠. 성장은 딱 내가 일한 만큼만 정직하게 이루어집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던 2번째 엔진이 있습니다. 바로 자본 엔진이에요. 이건 노동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요. 내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내 편이 되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자, 이렇게 좋은 엔진이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요? 그 이유는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. 우리를 가두는 가장 큰 감옥이 사실은 우리 뇌,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요, 본능적으로 당장 눈앞의 작은 보상을 더 좋아하고요. 뭔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껴요. 그리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. 이런 심리적인 편향들이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.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돈이 없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일하는 나, 즉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정체성을 버리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. 그게 두려운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돈을 그냥 써버릴 대상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만들어줄 도구로서 그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관점을 바꾸는 거죠. 돈으로 뭘 살까가 아니라 이 돈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. 그리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패로 삼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복리라는 시스템에 올라타는 거죠. 마치 언덕 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2 엔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. 보세요. 노동소득은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증가하죠. 그런데 자본소득은 어때요? 처음엔 굉장히 더뎌 보이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와, 정말 로켓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. 만약에 매달 100만 원씩 연 7% 수익률로 20년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럼 5억 원이 넘는 돈이 만들어집니다. 이 돈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매년 수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나만의 작은 엔진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게 그냥 뜬구름 접는 얘기가 아닙니다.
이 개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되어 있어요. 이게 바로 10년 탈출 계획인데요. 한번 보시죠. 처음 1, 2년 차에는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. 내 소비 습관을 뜯어고치고 투자를 자동화하고 비상금을 마련하는 거죠. 그리고 3에서 5년 차에는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늘리고 부수입도 만들어 봅니다. 그렇게 6에서 8년 차가 되면 와, 이제 자본소득이 내 생활비의 30% 이상을 감당하게 돼요. 그리고 마침내 9에서 10년 차가 되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자본이 벌어다 줍니다. 바로 이때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막대한 돈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.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.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. 본질은 바로 선택권을 갖는 겁니다.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, 누구와 일할지,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. 결국 우리가 진짜 떠나야 할 곳은 직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노동 엔진에 갇힌 생각의 틀일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?